안녕하세요. 최근에 지트리비엔티는 공지사항을 통해 주주님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10월 18일에도 공지사항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제기된 소송의 신문 기일이 오늘 19일이었죠. 비슷한 단어로 신문과 신문이 있습니다. 뜻도 비슷합니다. 신문은 알고 있는 사실을 캐어 물음, 신문은 자세히 따져서 물음, 누가 봐도 사전적 의미는 똑같아 보입니다. 발음도 똑같죠. 그러나 법률 용어로서 신문과 신문은 엄연히 구분된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어떤 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 캐묻는 절차를 신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를 밝히기 위해 피의자 신문이나 참고인 신문을 하고요. 법원이 재판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피고인 신문이나 증인 신문을 합니다.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죠. 반면에 신문은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직권으로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절차를 말합니다. 판사가 구속이 타당한지 판단하기 위해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걸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합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 캐묻는 신문은 한자로 물을 신자를 쓰고요.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묻는 신문은 한자로 살필 심자를 씁니다. 신문은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문답 형식으로 서류가 작성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신문은 법원이 당사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고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지트리비엔티는 신문이 아니라 신문입니다. 가처분 절차 전에 법원이 물어보는 것이죠. 절차 진행 전에 살펴본다는 겁니다. 신문기일은 어떤 경우에 열릴까요? 민사재판에서 가압류, 가처분, 파산 등을 결정하기 전에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신문기일을 열어 약식으로 궁금한 것을 묻기도 합니다. 현재 지트리비엔티는 가처분 소송이 걸려있죠. 그래서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하기 전에 신문기일을 열어서 약식으로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다는 것이죠. 법원은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가처분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해 보겠다는 겁니다. A와 B가 싸울 때 제3자 C는 A의 말만 듣고 A의 손을 들어주면 공평하지 않겠죠? 일단 중립기여에 놓고 B의 말도 들어봐야 할 겁니다. A와 B의 말을 전부 듣고 나서 판단해야 공평하겠죠.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법원은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소송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는 기관이니까 양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공평하게 양쪽의 주장을 들어보고 판단해야 할 겁니다. 법원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경우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신문기일을 열 수 있죠. 채무자가 누구냐? 빚을 진 건가? 아닙니다. 소송을 건 원고 신청인이 채권자고 소송을 당한 쪽이 채무자입니다.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채권자는 지트리홀딩스고 채무자는 상장회사 지트리비엔티입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신문기일이 열린다고 하면 채무자인 지트리비엔티가 참석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소송 청구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신주발행 금지고 두 번째는 소송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가 적혀 있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걸면서 내가 돈을 내겠다고 하는 경우는 없겠죠. 상대방이 소송 비용 내세요 라고 말하는 게 두 번째 청구 내용이라는 겁니다. 소송 비용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인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판 비용으로 사법 수수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인지액은 소송마다 같은가 다른가 속가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소송마다 속가가 다르면 인지액도 달라지겠죠. 속가는 소송 목적의 값이라고 합니다. 속가, 소송 목적의 값은 원고가 소송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 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물건이면 물건의 기준에 맞게 속가를 산정하고요. 권리면 권리의 기준에 맞게 속가를 산정합니다. 물건으로는 토지, 건물, 유가증권이 있고요. 권리로는 소유권, 담보물권이 있습니다. 만약 속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일정 금액으로 산출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속가를 산출하고 나면 이 속가를 기준으로 인지액이 산출되는 겁니다. 이렇게 소송 비용에 인지액이 들어가고 송달료라는 것도 들어갑니다.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사실 소송 비용 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변호사 선임 비용이죠. 이것도 소송 비용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 속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인지액을 한번 산정해 볼까요?
소가도 금액으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소가가 1천만원 미만이라고 해보겠습니다. 500만원으로 잡아볼게요. 공식에 맞춰서 그대로 따라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소가가 500만원이라면 인지대는 25,000원입니다. 사법수수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50을 곱해주긴 하지만 만으로 나눠주는 숫자가 커서 금액은 소가보다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50 나누기 만은 2,000이니까 사실상 소가를 2,000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항소하면 여기에 1.5배고요. 상고하면 여기에 2배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 곱하기 4,700원 곱하기 10회분이고요. 한 명이면 47,000원이겠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소송 비용을 산정하고 납부합니다. 정리하면요. 우리는 크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공부했습니다. 인지대는 소송 금액에 비례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법원도 운영자금을 벌어들여야 운영이 되겠죠. 소송 금액이 클수록 비례해서 인지대는 커집니다. 대략적으로 1천만원당 약 45,000원입니다. 그리고 송달료는 확실하게 재판 서류가 재판 관련자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법원이 우편 비용까지 내줄 수는 없겠죠.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납부해야 합니다. 이건 서류를 송달하는 비용이니까 소송 금액과는 관계없이 9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걸 왜 공부했느냐? 여기 G트리비엔티 소송 공시를 보면 목적물의 가액이 나와 있습니다. 무려 4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인지대는 과연 얼마나 나올까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인지액은 소송 가액에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얼마나 나왔을까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가가 10억 원 이상이 있는데 여기 공식에 맞춰서 계산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가처분 소송도 이 방법대로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냥 해보겠습니다. 금액은 몇 천만 원 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247만 원이 나왔습니다. 400억 원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인지대 공식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분자의 숫자는 50에서 조금씩 감소해서 35가 되고요. 분모는 10배씩 커집니다. 그러니까 소가가 커질수록 인지대가 증가하는 폭은 상당히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19일이 G트리비엔티의 신문 기일이었다는 사실과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인지대도 궁금해서 계산해 보았고요. 이어서 공지사항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주님들의 진심이 담긴 탄원서가 372건이 모였다고 하네요. 임직원의 탄원서와 주주님들의 탄원서를 함께 모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9일은 임시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임시주주총회 일시는 10월 29일 오전 9시입니다. 임시주주총회 내용은 사내이사의 건과 정관 변경의 건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모두가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